고급 수학반에 전학생을 바로 넣어준다고. 미스터 로건은 교무실에서 받은 통보에 당황했습니다. 15년간 이 학교 최상급 수학반을 가르쳐 왔지만 전학생이 바로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반에 들어오려면 최소 1년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한국과학고 1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정받다니. 과학고가 뭐라고. 로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의 실력은 이미 대학에서 경험해봤거든요. 하지만 단 10분 후 그 조용한 소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연 이 전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유진은 미국 링컨 고등학교 2층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교실, 고급 수학 시간이었죠. 한국에서 온 지 일주일째, 아직도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어요. 교실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전학생이 고급반에? 어떻게 바로 들어온 거야? 같은 속삭임들이 들렸지만 유진은 못 들은 척하며 뒷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죠. 한국과학고에서 늘 1등을 차지했던 자신이지만 여기서는 그저 말 못하는 외국인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미스터 로건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학교에서 15년째 최상급 수학반을 가르치는 베테랑 교사였어요. 두꺼운 안경 너머로 학생들을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멈췄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아, 우리 특별 전학생이구나. 어디서 왔다고 했지? 로건 선생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한국에서 왔습니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영어 발음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한국과학고라고 했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 고급반 학생들은 최소 1년의 검증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로건 선생님의 말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유진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답했죠. 로건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 배울 거야. 다들 집중해. 하지만 유진에게는 이미 너무나 쉬운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운 것들이었거든요. 유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로건 선생님은 칠판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며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이 함수에서 최대값을 구하려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해. 공식은? 유진은 지루함을 참으며 노트에 낙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문제는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로건 선생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할 때 아시아 학생들이 수학을 정말 잘할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특히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온 학생들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인 아시아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창의적 사고나 응용 문제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더 나았어요. 그래서 아시아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건 그냥 과장된 편견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게다가 유진이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역시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마 미국 수학 교육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로건 선생님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유진, 집중하고 있나?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도 돼. 목소리에는 이미 기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대학 시절 경험으로 볼 때 아시아 학생들은 보통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로건 선생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나와서 문제를 풀어볼까? 전학생이니까 실력을 확인해 봐야겠네. 로건 선생님이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었습니다.
지역 수학 경시 대회에서 나온 문제라고 했어요. 사실 그는 유진이 자신만큼도 못 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보다 수학을 잘하는 아시아 학생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함수의 최대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하시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유진에게 집중되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겠지만 수학 문제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수업 수준이면 이건 좀 어렵겠네. 천천히 해도 돼. 로건 선생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교실 뒤에서 들리는 웅성거림도 로건 선생님의 의심스러운 시선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학고에서 수없이 풀어봤던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정도 문제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었죠. 유진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최대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거나 미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유진은 더 간단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긴장 때문인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영어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처음이었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유진이 첫 번째 단계를 적었습니다. 로건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역시 예상대로 기본적인 방법을 쓰는구나. 그런데 계산은 맞게 하고 있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평범한 수준이었거든요. FE11 유진이 두 번째 단계를 적었어요. 교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계산기로 확인해 봤습니다. 맞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평범한 풀이였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갑자기 멈췄어요. 분필을 든 손을 내리고 문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우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과학고에서 배운 것처럼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로건 선생님이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목소리에는 역시 이 정도가 한계구나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칠판의 오른쪽 구석에 작게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뭘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진의 눈빛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유진이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는 기존에 적었던 답 옆에 새로운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칠판 한쪽 구석에 작게 뭔가를 끄적이더니 갑자기 기존 풀이를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작했어요.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다시 하려나? 학생들의 속삭임이 들렸죠. 로건 선생님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하려는 건 아니겠지?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유진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어요. 유진이 칠판에 적기 시작한 건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끝났어요. 로건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고급 기법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최대값은 11이고 이때 x2입니다. 유진이 마지막 줄을 적으며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로건 선생님은 당황해서 교과서를 뒤적거렸습니다. 이건 잠깐만 답이 맞나? 그는 급하게 계산기를 꺼냈어요. 앞자리에 앉은 사라가 스마트폰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뒷자리에 앉은 수학부 부장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 방법 진짜 빠르네. 나는 왜 이렇게 생각 못했지? 그는 유진의 풀이를 다시 천천히 따라가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로건 선생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고급 기법을 고등학생이, 그것도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자신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냈잖아요.
음, 그래, 정답이네. 로건 선생님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좀 복잡하지 않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더 간단한 방법 같은데요? 한 번에 변형되니까 계산 실수도 적고요. 목소리에는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에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로건 선생님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15년간 가르쳐온 자신이 고등학생에게 밀린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특히 아시아 학생들은 자신보다 못할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었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 로건 선생님이 칠판 한쪽에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학 입시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였어요.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미분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니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변곡점이 뭐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대학 수준 문제인데. 수학부 부장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건 선생님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떨까?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 배웠나? 목소리에는 이번엔 못 풀겠지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과학고에서 심화과정으로 배운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완벽하게 풀어낸다면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교실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서 멋진 풀이를 보여준 유진이지만 이번 문제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브래드가 친구에게 이번엔 못 풀 거리라고 속삭였어요. 유진은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변곡점을 구하려면 이게 도함수를 구해서 0점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해야 했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패스해도 돼.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니까. 로건 선생님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당연히 못 풀겠지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한국과학고에서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떠올렸어요. 변곡점의 정의부터 접선의 방정식까지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을 든 유진의 손놀림이 점점 자신감 있게 바뀌었어요. 유진은 분필을 들고 천천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을 칠판에 다시 적고 바로 미분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도함수가 나왔습니다. 교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분 기호조차 낯설어했거든요. 저거 뭐야? 미분인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로건 선생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설마 정말로 풀 수 있는 건가?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미분이었기 때문에 큰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유진이 계속해서 이게 도함수를 구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변곡점의 X좌표는 이군요. 유진이 중간 결과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 다음 F1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이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로건 선생님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급하게 계산기로 확인해 봤지만 모든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유진이 중간 답을 적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해야 했거든요. 유진이 F1을 계산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걸 구했어요. 마이클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진짜 다 알고 있네. 수학부 부장인 자신도 이런 문제는 풀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유진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를 정리해서 y-3x9라고 최종 답을 적었습니다. 완벽한 풀이였어요. 로건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고등학생이 이렇게 술술 풀어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계산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말이에요. 교실이 잠시 조용했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라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어요. 대박이다. 진짜 천재네. 유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놀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로건 선생님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유진의 완벽한 풀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할 때 만났던 아시아 학생들과 유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자신보다도 뛰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건 선생님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Looks like I underestimated you. 영어로 말하고 나서 곧바로 한국어 번역을 덧붙였어요. 내가 너를 과소평가했구나. 유진이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수학은 언어를 안 타요, 선생님.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더 이상 무시나 편견이 아닌 순수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유진, 정말 대단해. 나는 수학부 부장인데도 저런 문제 못 풀겠던데.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수학부에 들어올 생각 없어? 다음 달에 주 대회가 있는데. 브래드도 앞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 유진을 무시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미안해, 처음에 너를 오해했어. 진짜 천재구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사과했어요. 사라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유진이 우리한테 수학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런 빠른 계산법 배우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교실이 흥미진진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로건 선생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린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뛰어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유진, 정말 훌륭했어. 나도 내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 유진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늘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신의 실력이 여기서는 특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눅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수업 종료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 유진 주위로 모여들어 질문을 쏟아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안녕, 유진. 오늘도 수학 문제 좀 알려줘. 라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수학부에서는 유진을 정식 멤버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클이 부장직을 넘기려고 했지만 유진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라서요. 대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호감을 더 샀습니다. 로건 선생님도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유진,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유진에게서 배우는 것도 교사로서 성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정적분에 대해 배울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로건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반에 천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유진이 여러분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배울 기회도 많다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유진의 실력을 부러워하면서도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수학부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내일 있을 주 대회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진, 내가 나가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야. 사라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수학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방과 후 유진은 도서관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브래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유진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브래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와, 이제 이해됐어. 고마워, 유진. 처음에 널 무시해서 정말 미안했어. 브래드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말을 잘 못해서 오해받을 만했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교길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과학고에서는 늘 경쟁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하고 소심한 전학생이 아니라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링컨 고등학교의 수학 천재 유진이 되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유진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